중서부 일대를 강타한 눈폭풍이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동북부로 확산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수천 편이 취소됐고 상당수 공립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산하 공립학교 학생들의 태권도와 국악 프로그램 수료식이 지난 주말 페어팩스 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미국의 교육 현장 속에 한국 문화 저변이 확대되며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충돌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첫 공청회가 내일 열립니다.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 등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논쟁이 예상됩니다. 여직원 등 18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불명예 퇴진한 바필러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전 시장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타계한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립니다. 이번 장례에는 91개국 정상과 국가수반이 참여해 지구촌을 하나로 만드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중서부 일대를 강타한 눈폭풍이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동북부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수천 편이 취소됐고 상당수 공립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박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으로 뒤덮인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멈춰 있습니다. 끊임없이 흩날리는 눈발 속에 미끄러진 차량이 길가에 박혀 있습니다. 미 중서부 일대를 강타한 눈폭풍은 주요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But it's been closed for the last 12 miles or whatever. So I'm still not sure how I'm going to get home, but I keep trying to get south. Oh my God! 주요 도심에도 눈이 쌓이면서 도심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이렇게 미 중서부 일대를 강타한 눈폭풍은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한 동북부 인구 밀집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어 워싱턴 DC 주변의 덜레스 국제공항과 로널드 레이건 공항 등에서만 3,2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신혼여행객을 비롯한 수천 명의 승객들이 공항에서 꼼짝없이 대기했습니다. 눈이 계속 쌓이면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등 수도권과 웨스트 버지니아주 교육청은 각급 공립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등 동북부 지역에 눈폭풍 경보를 발령하고 산간 일부에는 최고 60cm 이상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산하 공립학교 학생들의 태권도와 국악 프로그램 수료식이 지난 주말 페어팩스 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미국의 교육 현장 속으로 한국 문화 저변이 확대되면서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체육관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지난 10주간의 결실을 보는 태권도 공연. 머리를 질끈 묶고 힘찬 기합과 주먹을 내지르는 소녀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날 참가한 학생들만 모두 2,000여 명. LA 통합교육부 산하 18개 공립학교 학생들은 올해 정규과정과 방과 전후 교육을 통해 태권도 수업을 받았습니다. To be with your friends and you get to kick a lot and you have self-defense and we get to perform. It shows me discipline. It also makes me powerful, spiritual. 4년 전 8개 학교 800여 명으로 시작한 태권도 프로그램은 어느덧 2배를 넘었고 올해는 LA에 이어 라카네다 통합교육부 산하학교도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 2년 전부터는 국악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돼 현재 9개 공립학교 6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공연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매년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면서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참가하면서 본인들의 학교에서도 태권도 수업을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내년에도 새로 5개에서 7개 학교가 태권도와 국악 교육을 하겠다고 신청한 상황. 점차 프로그램이 커지며 예산 지원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 측은 현재 전액 지원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통합교육부의 매칭을 받는 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공립학교에 보급된 지 4년, 한국의 태권도와 전통문화예술은 이제 미국 교육 현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인상하는 주정부와 시정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7 25센트지만 최근 들어 주정부와 시정부가 이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 5개 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21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주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행정상의 지연을 불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충돌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첫 공청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미 교통안전위원회, 즉 NTSB가 진행하게 될 이번 공청회에선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 등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논쟁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승객 3명이 숨지고 180명 넘는 부상자를 낸 아시아나 항공기 충돌 사고.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첫 공개 청문회가 미 교통안전위원회 NTSB에서 열립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공개 청문회에는 아시아나 항공과 사고 항공기 제작사인 미 보잉사, 미 연방항공청 FAA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특히 공청회 첫날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77 기종의 설계 개념과 특성,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측의 조종사 훈련 방식에 대한 청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집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 기체 결함인지 조종사 과실인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고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아시아나 항공 측은 첫날 공청회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미 언론의 반응은 아시아나 측에 녹록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가 자동 속도 조절 장치를 잘못 이해해 사고가 난 것으로 중간 결론이 났다면서 NTSB가 공청회에서 이 부분을 추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아시아나 항공 측도 제조사인 보잉사의 과실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여직원 등 18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불명예 퇴진한 바필러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전 시장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수 출신으로 연방 하원 의원 등을 거쳐 지난해 샌디에이고 시장이 된 밥 필러. 그러나 올해 초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무려 19명이나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집무실 등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여직원, 여성 사업가, 간호사 등 피해자가 다양했는데 민원 해결이 미끼였습니다. I felt that his rubbing my arm and telling me to relax and making me feel that help for Catherine. 필러 시장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은 안 했다며 버텼지만 시민들의 공분을 버티지 못하고 넉 달 전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시장에게 법원은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To my family who have stood by me through this ordeal, to my loyal staff and supporters, to the citizens of San Diego, and most sincerely to the women who I have hurt and offended. 그는 90일 가택 주거 제한에다 3년간 보호 관찰까지 받아야 합니다. 유망한 정치인에서 전자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파필러 시장의 사례는 성범죄 관용이 없는 미국 사회 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타계한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립니다. 이번 장례에는 91개 나라 정상과 국가 수반이 참여해 앞으로 좀처럼 잊기 힘든 지구촌을 하나로 만드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만델라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오늘 요하네스버그의 축구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남아공 정부는 91개국 수반과 정상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을 하나로 만드는 사상 최대의 장례 행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각국 정상과 지도급 인사 등 조문사절들은 어제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 인권 신장, 평등, 정의 이런 걸 아주 대표하는 이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상들이 집결하며 주요 시설 주변엔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만델라의 시신은 이곳 정부 청사로 옮겨져 조문객들이 참배할 수 있게 됩니다.
사흘간의 참배 기간에 정부 청사 주변엔 추모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시신은 수도에서 700km 정도 떨어진 만델라의 고향인 쿤으로 운구됩니다. 가족들의 묘역이 있는 곳에 같이 영면하기를 원했던 만델라는 이미 숨진 자신의 자녀 곁에 오는 15일 안장됩니다. 남아공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공공보건 향상의 마지막 목표를 일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 사용 금지로 정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블룸버그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내에 블룸버그 시장이 지난 2월 제안한 일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 사용 금지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내 주요 도시 가운데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와 오리건주, 포틀랜드 정도입니다. 블룸버그 시장이 스티로폼 용기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음식물로 오염된 용기는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심 실세였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갑작스런 실각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파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관련 정보 공조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강덕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장성택 행정부장 측근들의 처형 소식을 지난주 한국 정부를 통해 전달받고 추가 정보 수집과 상황 판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마침 이뤄진 바이든 부통령 방한 이후 한국 정부와 실무 차원의 긴밀한 정보 공유도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 열리는 한미한국 간 전략대화에서도 북한 동향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장성택 행정부장 실각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북한 지도부가 외관상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상황 변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도 장성택 행정부장의 갑작스런 몰락이 몰고 온 변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any observers are saying this probably is the end of the consolidation of power by Kim Jong-un. 특히 중국과 대화 창구 역할을 하던 장성택 부장의 실각이 북중 관계 악화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무장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일지 여부에는 추가 반응을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지도부 내에 일고 있는 변화의 성격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내년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차량이 대세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아우디사가 클린 디젤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 아우디 USA 측이 TDI 클린 디젤로 불리는 이 기술이 가솔린 자동차보다 배기가스량이 적고 갤런당 마일이 평균 30% 더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DI now doesn't make the noise, doesn't make the smoke, it pollutes less than a gasoline engine, and you get the efficiency of over 30 miles per gallon on the freeway. 자동차 평가기관 JD 파워에 따르면 디젤 자동차 시장은 2012년 3.2%에서 2018년에는 7.4%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이어졌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다는 소식에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1원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